마포구 상수동 주택가 맞은편에 참 별난 가게가 있답니다. 7평짜리 작은 가게인데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다네요. 뭘 바로 갔지? 우리는 뭘 갔어? 밤새도록 한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일단 신발이나 옷을 파는 가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분이 주인장일까요? 근데 그것도 아닌 듯합니다. 이번엔 남자분이 가게 문을 여네요. 세상에 또 다른 방문객의 등장입니다. 어떤 날은 카페였다가 어떤 날은 콘텐츠 제작소였다가 식당일 때도 있고 아이고 살롱일 때도 있다니. 상수동의 미스테리, 어르신들의 궁금증을 한번 속 시원하게 풀어봐야겠습니다. 가을 하늘이 꽤 높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그러고 보니 벌써 출출해질 시각이네요. 저녁 6시, 가게에는 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공간에서 흰당나귀 살롱을 운영하는 부산에서 온 한수련입니다. 수련 씨는 일요일 저녁의 주인장입니다. 일주일에 겨우 하루. 이게 당나귀예요. 제가 들고 온 건 아닌데 이렇게 당나귀 인형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만의 가게랍니다. 이름이 왜 흰당나귀 살롱이에요? 제가 원했던 게 살롱이라고 해서 이렇게 항상 문화예술 공간을 좀 원했어요. 그래서 손님들과 좀 많은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 삶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나홀로 장사를 하려니 손님 밀려들 때가 오히려 걱정입니다. 그래서 메뉴도 많아야 2개, 넘쳐나는 것은 정성뿐입니다. 가게 영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때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식사 메뉴 할 때는 조금 빨리 열기도 하고 조금 술 메뉴 할 때는 조금 늦게 열기도 해요. 한 5시에서 6, 7시 정도? 닫을 때는 재료 소진 시까지 합니다. 네.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힘들어서 한 12시, 1시쯤에 마감해요. 다 못 팔리면 어떡해요? 제가 다 먹습니다. 다 드세요? 네. 그래서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해요. 내 마음대로 가게지만 그래서 더 사랑받기를 원하는 수련 씨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와 요리 솜씨가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이죠. 다행히 손님 한 분이 들어옵니다. 어느새 가게가 꽉 찼네요. 그녀의 요리가 제법 입소문을 탔나 봅니다. 요리는 그녀에게 자부심이기도 하죠. 제가 빵이 좀 너무 바삭하게 됐어요. 이게 제가 4가지 브루스케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브리치즈랑 양송버섯이랑 메추리알로 술안을 만들었어요. 올 때마다 메뉴가 바뀌는 가게, 일일이 설명 듣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서 하나하나 다 만들었습니다. 얘는 이게 100% 쿨에다가 절인 방울토마토고, 그 다음에 집에서 같이 사는 언니가 키우는 바지를 아침에 좀 뜯어먹고요. 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수련 씨는 쉐어하우스에 삽니다.
2년여의 요리 수업을 마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로 나홀로 상경을 감행한 용감한 그녀죠. 항상 업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냥 그 셰프님 레시피라든가 이게 원래 업장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에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를 가지고 스님들이랑 만나고 싶다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정하면 단숨에 실행에 옮기는 그녀입니다. 대학을 다니다 이 길이 아니다 싶어 중퇴를 하고 3년여 농사도 지어봤죠. 이 식당도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문을 열었답니다. 주중에는 이태리 식당의 보조 요리사로, 주말에는 어엿한 여주인으로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실험해보고 싶은 그녀는 청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가게긴 한데요. 그래도 제가 처음 이름을 만들고 처음 운영한 제 처음 가게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돈이 많이 안 되고 손님이 많이 안 오고 여러 장사로서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저에게 첫 가게이기 때문에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돈보다 하고 싶은 일이 우선인 것도 청춘의 특권이겠죠. 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간판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었네요. 아홉 시가 지날 무렵에야 가게 문이 열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가게일까요? 장사 준비보다 화분을 먼저 챙기는 것을 보니 어쩌면 다른 용도로 이 공간을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전에 가게 주인이세요? 아, 네. 작업실을 쓰고 있는데 오전에만 잠시 팝업 카페 하고 있어요. 주인장이 바뀌면 가게 얼굴도 바뀝니다. 이번에는 보틀 카페, 한글로 하면 병다방쯤 될까요? 좀 우스운 이름이 됐지만 바로 이 병에 남다른 사연이 있답니다. 테이크아웃이 너무 많이 버려져서 그 쓰레기가 좀 이렇게 좀 불편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회용품을 전혀 안 쓰는 카페가 가능할까? 그런 거를 좀 시도해보고 싶었고요. 상수동은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입니다. 그 유명한 홍대 클럽 거리가 바로 상수동에 있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네요. 네, 혹시 영업하시나요? 아, 네네. 네.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병 가져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근데 사무실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가 좀 특이한 데잖아요. 아, 네. 어떻게 다른 가게도 와보신 적 저희 있어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여기. 아, 바로 이쪽에 이사 온 지 1년 됐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요일별로 바꿔서 하는 컨셉을 보고 되게 재밌는 가게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병값은 1,000원. 가져오면 되돌려주니 얕은 장사 속으로는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사가실 때보다 병 돌려주시면 훨씬 기분이 좋아요. 아, 이거를 이렇게 잊지 않고 그래도 챙겨서 또 갖다 주시는 분들 이렇게 또 한 번씩 헹궈서 깨끗하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도를 알아봐 주시고 해주시는구나 싶어서 되게 감사하죠. 병값을 받으려면 2번 걸음을 해야 하니 가뭄에 콩나듯 손님이 들지만 이익만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카페에 간판을 떼고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놓고. 다운 씨의 본업은 따로 있습니다. 풀과 꽃을 주제로 다양한 작업을 하는 디자이너죠.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네요. 약간 이 시멘트 위에 흙 조금 있는데 거기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공간도 작업실로 쓰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비어 있을 때도 많고 주말엔 아예 문을 닫으니 그 점이 늘 안타까웠답니다. 원래는 작업실로 쓰고
쓰고 있었고요. 그때는 책상이 훨씬 많고 부엌이 이쪽에 작게 있었는데 공간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책상을 좀 줄이고 책상이 있던 자리에 냉장고와 오븐을 들여놓고 주방기구도 두루 갖추었습니다. 작업실인 동시에 음식점도 될 수 있는 공간은 의외로 간단하게 탄생했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이 주변에 보면은 거의 술집들이 많거든요. 밤에는 이제 다 활발하게 영업을 하는데 낮에는 공간들이 다 닫혀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뭔가 가게를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밤에만 하고 낮에는 항상 닫혀 있는 곳들이 아침에 뭐 누군가 빵을 뭐 구워 와서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낮에 하다가 저녁에 닫는 가게는 뭐 밤에 심야 식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공간들이 더 다른 용도로 더 같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임대료도 나눠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반나절 사용료는 4만 원 안팎. 불과 1년 정도지만 수많은 주인장들이 이곳을 거쳐갔답니다. 성별도 국적도 목적도 제각각 칠레 아가씨가 칠레 가정식을 선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서울은 넓지만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 하나 만드는 것이 청춘들에게는 참 어려운 숙제죠. 하지만 이 공간에서는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주인장의 등장입니다. 이번에는 남자분입니다. 수시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 작은 가게지만 팔색조 같은 매력이 있네요. 이름하여 심야식당. 요리 도구도 심상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가게 주인 되세요? 완전히 주인은 아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만 주인입니다. 주 메뉴는 파스타와 리소또. 처음에는 화요일 하루 문을 열었지만 단골이 늘어나면서 희승 씨는 나흘 밤에 주인장이 되었답니다. 호주는 20대 후반에 이제 요리 공부하러 갔다가 일도 하고 한 5년 정도 지냈었는데 이제 한국 들어와서는 제 이름으로 이제 제 가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 가게를 완전히 살려고 그런 거는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싸게 하고 있죠. 가게를 차려도 1년 버티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2명 중 1명은 문을 닫고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그런데 희승 씨는 벌써 1년을 버텼답니다. 작은 공간, 달랑 2개뿐인 테이블에 손님이 꽉 차도 크게 벌지는 못하지만 크게 손해 날 일도 없으니 차근차근 수행하듯 장사를 배우기에 제격이랍니다. 일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심야식당처럼 좀 편안한 분위기에 제 가게를 갖는 게 지금 제 꿈입니다. 그의 꿈이 점점 깊어갑니다. 딱히 이거라고 규정할 수 없는 공간. 그래서 가능성이 더 많은 이 공간에서 희승 씨는 새벽 4시까지 장사를 합니다. 다음 날 뭐 낮에 다른 분이 오븐 또 쓰실 수도 있고요.
공간을 나눠 쓴다는 것은 책임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청결은 기본. 그릇도 내 그릇이 아니니 혹시 깨트릴까 매사에 조심스럽죠. 하지만 덕분에 희성 씨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예약하신 손님 오신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손님 음식과 사람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알면 알수록 어렵고 정성을 다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되죠. 희성 씨는 지금 그것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분리수거에 마지막 정리까지 하고 나니 새벽 5시. 소중한 가게를 뒤로하고 밤의 주인장은 물러갑니다. 토요일 아침, 경쾌한 발소리가 인상적인 그녀는 안녕하세요. 이 공간의 4번째 주인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격주로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죠. 한 달에 2번, 그것도 토요일 오전에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시나요? 저는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레시피 같은 거를 작업해서 올리는 스튜디오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서경 씨는 영양사입니다. 고객들을 위한 블로그에 다이어트 레시피를 올리고 때로는 그것을 기반으로 각종 기업체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죠. 고기 태우면 발생하는 그 탄화수소가 압류바라고 관련이 되게 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약간 영향을 막아줄 수 있는 비타민 C가 많은 쌈장이에요. 블로그를 통해 자신을 광고하는 셈인데 그 중요한 작업을 아무 데서나 촬영할 수는 없었답니다. 쿠킹 스튜디오가 보통 1시간에 3만 원, 그러면 5시간 쓰면 10만 원이 훌쩍 넘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이제 하는 거가 목표이기 때문에 당장에 막 이게 수익이 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저렴한 장소를 찾고 있었죠. 서경 씨는 열심히 사는 청춘입니다. 취업문 좁은 세상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헬스클럽에서 영양사로 일하며 대학원도 다니고 있죠. 그런 그녀에게 이 공간은 기회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면서 그녀를 외면했던 기업들이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이제야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맛있네요. 제가 만들었지만. 일직선 탄탄대로일 필요는 없습니다. 돌아가면 돌아간 만큼의 경험이 쌓이고 그녀처럼 씩씩해지기도 한답니다. 혼자서 드시면 좀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서 밥 먹은 세월이 너무 길어서 외롭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음식들을 많이 했을 때는 좀 그럴 때는 좀 난처하죠. 버리긴 아깝고 다 먹자니 배부르고. 서경 씨는 이 공간에서 세상을 만났습니다. 이제 출항할 준비 끝입니다. 저한테는 여기에서 이제 촬영하고 만들어진 그런 컨텐츠들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래서 뭔가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일을 시작하게 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되게 큰 기회인 것 같아요.
이제 쿠킹 스튜디오는 문을 닫습니다. 앞으로 2주 후에나 그녀를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끝나신 거예요? 네, 오늘 하다에서의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 것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 것이기도 한 공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여러 사람의 꿈이 이 공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 흰 당나귀 산홍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 장사라네요. 3개월 전에 시작해서 오늘이 11번째, 그 어느 때보다 아쉬운 밤입니다. 다운 씨도 같은 심정인가 봅니다. 너무 아쉬워서 오늘 먹으러 왔습니다. 오면서 느낀 게 진짜 너무 야무지셔가지고 네, 뭘 해도 잘하시겠다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이모한테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3개월이지만 그새 정이 담뿍 들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코르케가 부서졌어요. 야무진 수련 씨, 이곳에서의 마지막 장사라 그런지 긴장을 했나 봅니다. 이건 탄 게 아닙니다. 향신료가 그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향신료에다가 그냥 하루 정도 재워둬요. 거기 올리브유랑 해가지고 재워뒀다가 오븐에 해가지고 바삭하게 굽는 거죠. 심혈을 기울인 요리입니다. 다행히 이 집을 거쳐간 메뉴 중 최고의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자기 가게를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 부분이더라고요. 요리를 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도 잘해야 되고 인사관리도 잘해야 되고 특히 월세적인 부분이라든지 초기 투자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저는 약간 실험 삼아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원하는 요리를 손님들과 소통을 했을 때 반응이 어떨까도 궁금했고 그냥 장사가 어렵구나. 장사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네. 남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식재료를 아낌없이 쓰니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였죠. 3개월 이상 하기에는 무모한 도전. 하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삼겹을 사가지고 그다음 내가 하고 싶은 요리 마음껏 해봤고 눈 뜨고도 코 베어간다는 서울에서 좋은 친구도 여럿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레드 와인이랑 발사믹 식초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스 만들었어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매콤한 사과를 되게 수련 씨의 요리는 언제나 기대 이상입니다. 그것이 수련 씨의 보람이기도 했죠. 공간은 같지만 요일이나 이 시간은 다 바뀌잖아요.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다른 요일에 오시던 손님들이 뭐 그 요일 가게를 보고 저한테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제 가게 손님들한테 또 추천을 해가지고 또 다른 요일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가 좋은 것 같아요. 같이 하니까 혼자 있을 때보다 뭔가 조금 혼자 해본 적은 없지만 뭔가 좀 든든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때 쌀쌀은 여러 가지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것 같았더니 다운 씨 마음도 뿌듯해집니다. 첫날부터 꾸준히 계속 오셔서 자기 공간을 빌려주고 쉐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 공간에 또 낯선 이가 들어와서 내 거를 이렇게 쓰고 또는 이렇게 정돈을 한다는 게 서로가 다른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감안하시고 쉐어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그렇게 용기 내주신 게 너무 고맙고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힘드실 거예요. 공간 관리가. 네. 겨우 7평을 나누고 쪼갰으니 골치 아픈 일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내색하지 않는 다운 씨입니다. 친구는 이제 디자인하는 친구인데 사정상 이제 바빠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아침에 다시 할까 하는데 지금 이거 먹더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갖고 해도 될지 고민하고. 다운 씨 마음이 넉넉하니 다시 한번 가게를 하고 싶다며 찾아오는 이들도 많습니다. 지인 씨도 그중 하나죠. 저 옛날에 아플 때 저기 의사 선생님이 열무김치가 너무 좋다고 꼭 열무김치를 규칙적으로 해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열무김치 좋고. 그죠? 면역 저하 해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게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계속 약도 먹고 이랬는데 계속 나빠져서 약간 그 면역 저하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고 저 자신도 일단은 이거를 하면 이걸 제가 지키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을 거라도 어쨌든 재료를 막 사다 놓고 하니까 그거 플러스 내 주변 사람들이라도 아침을 잘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침 식당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돈만 쫓으면 돈만 보이는 법입니다. 다른 것도 볼 줄 아는 넉넉한 청춘들이 이 가게를 더없이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배웠던 거는 조금 책임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손님들 간의 약속,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하겠다라는 그런 좋은 식자료를 쓰겠다는 그런 책임감, 약속에 대한 시간에 대한 책임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게 해보니까 생각처럼 쉽진 않으셨나 봐요. 그 장사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네, 솔직히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만큼 즐거움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흰 당나귀 사롱은 이제 안녕을 구합니다. 겨우 3개월,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이 있어 우리도 행복했습니다. All your lif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rise. You were only waiting for this moment to rise. 어디로든 갈 수 있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 불안한 청춘들이 다시 길을 났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서경 씨의 일터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서경 씨는 이곳에서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들의 영양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죠. 평소와는 다른 모습, 이 생활이 벌써 3년째입니다. 이거는 방석이에요. 이런 거 좀 보여드리기 창피한데 이거는 이 의자가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이빨도 하나 빠져 있고
그래요. 이걸 회원님 앉으시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이쪽에다 놓긴 놨는데 불편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직원분이 이걸 만들어 주셨어요. 방송으로 쓰라고.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푹신해서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 참 소박한 그녀입니다. 자리 되게 아늑해 보이지 않나요? 자리 좋은 것 같은데. 네, 좋은 자리예요. 여기 상담실 내부에서도 제일 안쪽 자리라 네. 네, 좋은 자리 얻어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자리도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야 하는 메뚜기 신세였습니다. 예전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 들어오는 입구 바로 앞에 이런 칸막이도 없는 테이블 몇 개 놓고서 실장님이 회원권 상담할 때 쓰기도 하고 회원님들이 앉아서 쉬기도 하는 그런 테이블에서. 신입 시절에는 바닥 청소도 해야 했답니다. 하지만 서경 씨는 그것을 묵묵히 견뎌냈죠. 진짜로? 폐기처분 됐어요. 왜? 어땠어요, 연휴에? 근데 생각보다 저는 많이 안 먹었어요. 생각보다? 생각을 얼마나 했을까? 기준점이 다 다른데. 작년보다. 결국은 운동 열심히 해도 뭔가 시기에서 조금 보완이 되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의 속도가 안 날 거야. 아, 알고 있는데 너무 먹고 싶은 게 많아. 뭐 많이 먹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아예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이 버티기 힘든데 주말에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또 나름 버텨지거든요. 언제 봐요? 네. 버티는 힘, 그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 하나에서 컨텐츠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 일을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알게 된 뭐 노하우나 이런 정보들을 이제 포스트에 블로그 같은 데에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 영상 컨텐츠도 만들고 레시피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간을 빌린 거거든요. 제자리 걸음만 했더라면 지금의 서경 씨는 없었을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내일 보자고. 네네,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 네. 바이바이. 네. 헬스클럽을 나서니 한밤중 그녀의 발걸음이 찜질방으로 향합니다. 김포까지 다시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또 내일은 오전부터 상담이 있거든요. 이거 수건 가져갈게요. 네. 지금 집에 가면 쪽잠을 자고 다시 출근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시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죠. 이걸로 3개 주세요. 3개? 찜질방의 명물이죠. 구운 계란. 이제야 저녁을 챙깁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옛말, 그것을 실감할 정도로 바쁜 하루였습니다. 맛있어요. 거기 넣어서 그런지 맛있다. 더 편한 잠자리도 많지만 서경 씨는 아직 주머니 사정이 뻔한 청춘입니다. 왜? 오늘 찜질방에서 자. 왜? 주무세요. 이렇게 찜질방에서 자는 게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불편하고 힘든 일처럼 되게 많이들 보시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하면서라도 그 일을 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한 기회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어딘가 내 자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서경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나오셨어요? 네. 항상 혼자였는데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네요. 든든한 지원군이라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일하던 사람들이 잘 친구거든요. 어머니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오늘 메뉴가 뭐야? 오늘 메뉴는 이제 계란하고 연어 사용해서 만든 오믈렛인데 오늘은 비타민 D가 많은 오믈렛. 저는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역경의 지수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가고 있구나, 그 높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믿어주는 것. 서경 씨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됐죠. 실수를 해도 믿어주시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좀 긴장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서경 씨는 어떤 딸이에요? 이쁘잖아요, 나 닮아서. 우유 좀 사가지고. 네, 사가지고. 명문여대를 과수석으로 졸업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기도 했죠. 서경이가 이제 졸업을 하고 그 전공한 것을 가지고 대기업 쪽에 도전을 하더라고요. 한 서너 번 도전을 하는데 아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그쪽에 안정적으로 대기업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경이가 생각을 바꾸더라고요. 생각을 바꿔서 의외의 어떤 선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고린 지점이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1등인지 남이 원하는 1등인지도 생각해 봐야죠. 취업 준비만 꼬박 2년 반. 서경 씨에게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딸이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어머니입니다. 맛있다. 맛있어? 그래서 내가 많이 지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거 되게 많은데요? 네, 저 지방 갔다가 지금 거기서 농장에서 주신 거랑 내일 식당에 쓰려고 장 좀 봤어요. 장을요? 네. 현정아! 야, 나 진짜 무거워. 위에 거. 언니 좀 살려줘. 진짜 무거워. 왜 이렇게 많아요? 지인 씨는 내일부터 일요일 아침에 주인장이 됩니다. 준비할 것이 많죠. 저기 여러 명 살고 있어서 이제 냉장고가 2대고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 번호가 써 있어요. 네. 이게 제 거예요. C1. 이게 딱 온다면 아무가 별로 없어. 지인 씨네 집은 쉐어하우스입니다. 8명의 아가씨가 이 집에서 살고 있죠. 4명이 지내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는 룸 B. 그래서 여기 저희 옆방 여기 2명 있고, 그리고 여기 룸 A. 제가 여기 저희 방이에요. 8명이 옹기종기 서로 빈틈을 메워주는 집입니다. 여기 일본인 친구 룸메이트가 있고 여기 제 자리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책상 하나씩. 엄청 되게 가족 같아요. 그래서 막 아플 때도 이제 혼자 있으면 아플 때 제일 서럽잖아요. 근데 와서 엄청 챙겨주고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6개월 이후에 이제 재계약하거든요. 지금 여기 모든 친구가 재계약을 했어요. 네. 지인 씨는 이 집의 요리 담당. 같이 살다 보니 저절로 역할 배분이 된답니다.
자매님. 하메 하우스메이트 하메. 네. 솔직히 별로 안 친했을 때였는데 그래도 조금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갔었는데 생각보다 요리를 너무 잘하시고 뭔가 디자인을 하셔서 그런지 플레이팅도 너무 예쁘고 너무 인테리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이다. 친해지면 맛있는 거 많이 해주겠다 이랬는데 안 해주잖아. 네, 그래서 많이 진짜 해주고 또 한다 그래서 또 가야죠.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랑. 이거 하나 더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인 씨는 6개월 전에도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일요일마다 아침이라는 가게를 운영했죠. 언제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테마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기숙사에 있을 때 계속 편의점에서 막 일주일에 막 4번씩 컵라면 먹고 김치 이러니까 김치도 못 먹어요. 돈 아까워서 김치도 못 사 먹죠. 그래서 맨날 라면 먹고 그런데 진짜 일단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건 너무 눈에 띄게 보이는 거고 그때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는데 한 번은 머리 감는데 머리가 한 움큼 빠지는 거예요. 진짜?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는 안 그래서 다행인데 약간 그럴 정도로 약간 몸도 빨리 피곤하고 좀 속도 안 좋고 이러다가 여기 와서 우리 진짜 잘 먹잖아요. 진짜 잘 먹. 진짜 웬만하면 잘 안 사 먹고 배달은 닭고기 막 힘줄 빼면서 먹으세요. 진짜 힘줄 빼면서 먹잖아요 우리. 근데 그러고 확실히 건강이 좋아졌어요. 맞아. 지금 건강에 운동 당연히 중요하지만 먹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몸에 좋은 것들만 병에 담았습니다. 아침을 못 먹으면 이거라도 한 숟갈 뜨고 가라는 지인 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의사가 권했던 열무김치도 메뉴에 올릴 예정입니다. 맛있을 것 같은데? 냄새 좋아요. 지인 씨가 식당을 할 때마다 이 집 식탁이 풍성해집니다. 함께 사는 재미죠. 맛있는데요? 내일 아침에 또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 열무김치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게 내일 맛있어져야 돼. 당연한 듯 손을 보태고 당연한 듯 그릇에 밥을 나눠 먹습니다. 사람 사는 재미 제대로 아는 청춘들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지인 씨가 고대하던 일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열무김치는 잘 익었을까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양손에 짐이 산더미입니다. 벌써부터 보관할 장소가 걱정이네요. 냉장고가 저기도 있고 늘었어. 아 이거 냉동실로 쓴다더니 열무 넣어야겠다. 드디어 장사 개시입니다. 휴일 아침 게다가 첫날인데 손님이 줄을 잇습니다. 어느새 가게가 꽉 찼네요. 지난번에 했을 때 단골들만 불렀어요. 오늘의 메인 메뉴는 곡물 샐러드입니다. 현미밥에 퀴노아, 오이, 파슬리를 넣어서 레몬즙과 소금으로 맛을 냈습니다. 장사는 하루지만 준비는 며칠이 걸리는 가게. 그래도 지인 씨는 싱글벙글입니다. 해보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본업이 따로 있으니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그녀만의 가게를 열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건데? 맛있어.
오랜만에 이제 준비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단골이셨던 분들이랑 오셔서 즐겁게 식사했던 게 너무 좋았고, 이제 더 준비하고 레시피도 재밌는 거 많이 해가지고 10월에 다시 오픈할 거니까 그때는 더 이제 동네 분들이랑 새로 오신 분들이랑 맛있는 건강한 아침 식사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고 반가운 손님이 있는 공간. 그녀가 꿈꾸는 가게입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오랜만에 해서.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돈 많이 벌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하루 장사가 끝났습니다. 상수동에는 별난 가게가 있습니다. 쪼개고 나누고 나니 더 행복하더라는 참 별난 가게입니다.